네, 안녕하십니까. 수능 수학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파스파인더 이세원생입니다. 반가워요. 제가 이번 영상은 2022학년도죠. 와, 2가 3개예요. 깜짝 놀랐어요. 2022라니. 2022학년도 수능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지 그거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가 준비했어요. 사실 지금은 이제 1월 초순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도 되면 너무나 많은 영상들도 올라와 있고 아마 한 2개 이상은 다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다 찾아본 사람도 아마 있긴 하겠지만, 그 아마 지겨울 수도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이고, 특별한 내용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건 다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제가 PPT를 올려서 되게 이제 재미없게 이렇게 어떤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강의식으로 한번 똑같은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전달해 보려고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아마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3가지로 나눠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선택제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아마 2022학년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선택제로, 예전에는 선택제였거든요. 선택제에서 돌아가는 첫 번째 해인데, 이 선택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적을 택할 건지 기백을 택할 건지 막 이런 고민을 아직까지 하거나, 제 생각에는 아마 한 6월 넘어가서 바꾼 친구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선택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세요라고 저도 한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건 이제 나름 제가 이제 이 투수 계열에 있습니다. 강남 하이퍼, 의대관, 엔서, 네오, 청솔 이런 쪽에서 수업을 하는데, 사실 저희 컨텐츠가 상당히 괜찮아요.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양도 엄청 많은데, 사실은 해보지도 않은 친구들이 너무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받은 메일도 하나 있고, 나름 이제 결과가 전날 나왔어요. 논술도 합격자가 발표돼서 저한테 연락도 좀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래도 친한 친구들이, 제가 성격은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친한 친구 많지는 않지만 친한 친구들이 저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알려준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저는 원래 어떤 경험이 없으면 잘 말 못하거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입장에서의 이 컨텐츠에 대한 어떤 사실을 한번 주장을 한번 해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여러 가지 판단하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선택제인데 2022학년도 대비해서 아마 작년 초순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평가원에서 예시 문항이 나왔습니다. 아마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꼭 찾아보시는데, 그 예시 문항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22 더하기 8 구조라 불러. 그럼 이제 반말로 할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볼 테니까 22 더하기 8 구조라 부르고, 22가 공통 문항이고 8이 선택 문항이라고 해. 근데 이 22도 좀 분석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이 22는 15 플러스 7 구조예요. 15는 객관식이고 7은 주관식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봐요. 특히 N수행 같은 경우는 상상을 한번 해봐. 완전 다르죠. 15 플러스 7, 15개, 그 다음에 7개. 그 다음에 여기는 소위 수원하고 수투. 그쵸? 그 다음에 요 8개에서, 8개도 분류가 돼요. 6 플러스 2더라고. 6개는 객관식, 그 다음에 2가지가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 총 해보니까 9개나 되는 거 맞지? 꽤 많네요. 그리고 이 8개의 문항은 구조가 3개예요. 학생들도 알겠지만, 미분, 적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확통, 그 다음에 기하 벡터에서 이제 벡터란 말이 빠져서 기하, 그 3개로 쪼개집니다. 각각의 장단점도 있고 해. 그리고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 의미 있는 거랑 의미 없는 거 쪼개지는데, 쌤은 저도 다 해봤어요. 다 쭉 한번 해보니까 이 15 플러스 7 구조도 이렇게 좀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의미가 전혀 없는 문항들도 있어. 그러니까 심지어는 교과서 수준보다 더 쉬운 문항들도 있어서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데, 이 15개 중에서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거 14번 하고 15번이더라고. 15번은 N생도 많이 볼 테니까, 15번은 너네들 이번 수능의 21번. 수능의 21번이 뭐였냐면 수열 문제 있지. 귀납적 조형이 되는 수열. 이것도 똑같이 수열이어서 그 기조 유지할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N생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 14번은 수투였었어요. 수투였는데 쌤 생각엔 요 수투 문제에서 얘를 걱정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 나름
조금 다른 것보단 조금 더 어렵긴 했지만, 그리고 요 14번 형태는 문과, 작년 기준 문과 애들은 많이 풀어봤던 형태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한 운동이 나왔던 게 14번이어서 요거랑 요거는 그러니까 2021학년도 수능을 좀 공부했던 친구들 혹은 내신을 좀 준비했던 친구들, 단순한 계산만 할 줄 아는 친구들한테 별로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없어. 그래서 일단 N생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 수능 시험에 21번을 맞췄잖아? 이거는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어. 반면에 틀린 사람들 있잖아. 그 생각은 해야 돼. 그건 수능에 나오는 거야. 그건 이번에는 15번일 수도 있겠네. 그치? 그래서 요 두 개가 좀 마음에 걸릴 것 같아. 반면에 요 7개 문제의 그 주관식 있잖아. 이 주관식에서는 20번하고 21번이 의미가 있었어. 20번은 수원에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 있지? 기하 기반 나오는 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쓰는 게 20번에 나와서 또 그것도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21번이 이제 요게 문제야. 이제 그래서 선생님 이제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좀 달라질 것 같아. 요 21번은 요건 주목, 선생님 정정할게. 여기가 21번이 삼각함수 활용 파트 문제였고, 22번이 요게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공통 문항의 맨 마지막 문항 요 22번이 가장 관건일 것 같아. 이유는 그래. 이과는 요 22번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3차 함수나 4차 함수, 그러니까 N생 같은 기준이야. 3차나 4차 함수를 단독으로 고난도 문제를 풀어본 적이 이과는 없고, 그 다음에 문과도 문제야. 작년 기준으로 문과였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 문제 있지? 그 너네가 풀었던 수능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는 내가 선생님도 이제 문과들 가르쳐 보니까 작년 기준 문과 같은 경우는 사실 96만 나오면 엄청나게 큰 점수, 좋은 점수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를 풀 필요가 있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거든. 같은 기식 구조인 것 같아. 그 마지막 문제보다 어려워. 다시 2021학년도 수능의 문과 기준 마지막 문제 있지? 다항함수, 미분 분석하는 문제보다 이게 좀 더 어려웠어. 그래서 요 22번을 너네가 풀어야 하는 학생과 아닌 학생의 굉장히 공부법이 달라질 거라 믿어. 그래서 너네가 이제 한번 쌤이 요과 설명한 걸 가지고 그래도 한 번쯤 기억해 놓을 건 22 플러스 8 구조구나. 그 다음에 22에는 15개, 7개로 주관식과 약간 쪼개지는 거고 각각의 문제에서 거의 끝에 두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맨 마지막 한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걔를 푸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게 아마 너희들의 올해 아마 계속 바뀌긴 할 거야. 그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지 안 풀어야 되는지 결정하는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할 건데 아마 N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걸 풀려는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상당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네, 공통분항은 이렇고 그 다음에 주관식 이제 8개인데 미안해. 네, 선택과목 8개인데 이 8개는 미적, 확통, 기하에 따라 다 달라요. 선생님이 선택을 할 수 있게 이 세 개의 장단점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 선생님 사실 내년에 그 약대 들어오잖아. 나도 선생님도 막 되게 이것저것 해본 사람이어서 막 의대도 갔다가 때려치고 막 뭐 공과는 졸업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땐 또 법도 공부했었거든. 그래서 지금 핫하게 그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조국 교수님한테도 배우기도 했었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이것저것 이게 하다 보니까 사실 올해 약대가 처음 들어와 약대도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다시 약대 시험을 본다면 수능은 뭘로 칠까를 내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 만약에 나한테 뭐 칠 거냐 물어보잖아. 나는 사실은 별로 상관은 없을 것 같다. 사실은 별로 크게 근데 이제 미적, 확통, 기하에서 확통은 좀 특수해. 내가 알기로는 그 명문 그 공과나 아니면 의치에서는 이 미적하고 기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 기준으로 이 확통 같은 경우는 문과 계열 학생들이 선택할 거라 믿어. 근데 이거는 정말 선생님이 장담컨대 이건 난이도도 되게 낮고 난이도도 되게 낮아요. 양도 적어요. 그리고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면 이거를 확률을 안 해본 사람은 한 번도 없어. 확률하고 경우의 수를 처음 하는 게 거의 뭐 초등학생 아닌가? 그거랑 거의 같기 때문에 이건 되게 익숙해. 그리고 되게 요즘에는 수업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게 많아서 정말로 주제별로 파해법, 종류 다 잘 발견돼서 자료라고 할까?
아니면 파해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통은 거부할, 뭐 이렇게 뭐 걱정할 필요는 진짜 하나 없어요. 반면에 딱 하나 단점은 뭐냐면 이게 확통의 고난도 문제가 딱 하나거든? 내 생각이 딱 하나야. 이 고난도 문제 한 문항은 검산이 잘 안 돼요. 아마 뭐 N수생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확통에 있는 고난도 문제가 하나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었다? 근데 그 풀었을 때 걔가 맞는지 틀리는지 답이 나왔다 하더라도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검토하게 됩니다. 시간이 남으면. 근데 이게 잘 교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는 방법은 뭐 꼼꼼하게 하고 뭐 잘 세보기도 하고 풀이법 2개 이상도 해보고 되게 많은 고정관념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다른 거랑은 너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전공할 거에 딱 길이 정해지면 이거는 뭐 쉬운 거예요. 반면에 이제 옛날 이과 애들이 선택하는 게 아마 미적하고 기하 중에서 뭘 선택할까 생각 아마 많이 고민할 텐데 쌤이 느끼는 건 아마 이 미적이 아마 절대적인 다수가 될 거예요. 이유는 그래요. N수생 같은 경우는 재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적을 했으니까 너무 익숙해요. 익숙한 이유는 또 마찬가지지. 여기 있는 수투 있죠. 수투는 다항함수에 대한 미분 적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걔를 미분 같은 경우는 그 함수를 대상을 확장하고 미분하는 방법을 확장하면 네, 요 미분 적분 선택 과목이 되기 때문에 되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아마 되게 많은 친구들이 선택을 하긴 할 텐데 문제가 있죠. 양이 진짜 많아요. 양이 이거 많아. 이거 익숙한다 하더라도 쌤도 이렇게 막 수투 교재를 다시 쓰느냐고 막 이것저것 다시 막 해보고 해봤는데 예를 들어 적분 같은 경우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달라. 뭐 치환화가 부분 적분이 들어가는 것만으로 완전 그 결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익숙하긴 하겠지만 양은 진짜 맞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너무 고난도 문제가 많이 발견이 되어 있어요. 내 말 이해 가야? 이게 평가원 문장은 얘들아 되게 내 생각인데 일관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관성. 역대 수능 문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앞에 나왔던 모든 문항들을 기본으로 다시 그 다음을 만들거든. 그래서 여기는 너무 기출문제가 많기 때문에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상대적으로는 되게 높아요. 반면에 기하 있죠. 기하는 되게 소수의 사람이 선택할 거예요. 소수 선택할 거고 그 다음에 양도 적어요. 양도 되게 적어요. 옛날엔 공간 벡터가 들어가서 좀 더 많긴 했어. 좀 많았는데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2차 곡선, 그다음 평면 벡터, 공간 도형, 공간 장점 좌표밖에 없기 때문에 양이 되게 적고 사실 난이도는 이거는 애들 따라 달라요. 쌤도 해보면 중학교 때, 중3 때 특별하게 기하에 대해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게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것 같아. 쌤 개인적으로. 반면에 막 공간도형 같은 경우 되게 안 보여요.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죽어도 싫어해요. 정말 되게 싫어해서 이건 성향차를 굉장히 많이 탈 겁니다. 난이도는 개인 차에 따라 달라요. 너무 어렵다 생각한 친구들하고 너무 쉽다. 당연하지 않냐. 여긴 수직이지.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난이도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이거의 단점은 하나는 익숙하지가 않죠. 이게 완전 다른 파트거든, 기하가. 그래서 아마 2개 중에서 이쪽을 많이 선택하긴 할 건데 시간이 흘러서 이게 참 양도 많고 너무 어렵구나라고 느껴서 이걸로 바뀐 친구들 아마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아마 알 거예요. 그 군수, 3수 정도만 돼도 이거 다 시험 봤거든요. 그래서 이 기하가 옛날에 29번 정도로 나와서 이게 좀 익숙한 친구들이 많아서 아마 내 생각에는 군수나 혹은 3수 이상 친구들은 아마 이쪽을 택하는 경우도 아마 많긴 할 거예요. 근데 쌤이 이제 뭐 이렇게 말했는데 더 헷갈리는데요? 라고 생각하면 단적으로 하나만 얘기해주면 딱 뭐 판단 기준. 전통적 이과를 하고 싶었다? 근데 자기가 100점 맞고 싶어. 난 100점이야. 무조건 100점 맞고 싶어. 추천해드립니다. 아니에요. 쌤, 전 딴 과목도 해야죠. 뭔 소리예요. 저는 92만 넘으면 돼요. 저는 1등급이 그 정도 되고 좀 버릴 건 딱 버릴 거예요. 그럼 미적도 추천합니다. 이유는 그래. 요 미적 문제에서 쌤도 해봤거든. 8개 다 해봤는데 다 쉬워. 다 쉽고 맨 마지막 29, 30번이 역시 끝에 두 문항이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 요 29번 같은 경우 있잖아. 요 29번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좀 쉬워서 어렵다고 느끼는 건 상대적으로 어렵다 느끼는 건 30번이야. 그래서 쌤도 이렇게 쭉 검토를 다 해본 결과 그래도 너희들이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맞을 수 있는 최대 점수가 아마 요 92점 정도는 충분히 맞았다 생각해. 최대로 92점. 요 30번하고 요 22번은 좀 뺀다 하더라도. 확통은 일관성 있게 다 금방 풀리더라고. 그래서 아마 자기 목표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 쌤만 이해 갔죠? 그래서 선택지에 대해서는 간단히 얘기해 봤고, 두 번째로 쌤이 이제 끊고 구체적 방법 설명해 볼게요.